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회차입니다. 움직여야 산다.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 운동 루틴인데요. 이번 강의도 재미있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맞는 운동 찾기인데요.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요. 현재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몸이 너무 아프다면 우리 선생님들 운동하시기 어려우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몸 상태를 현재 정확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평소에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다면 체력 수준 정도를 솔직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강사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평소에 어깨와 그리고 허리, 그리고 두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는 침을 맞기도 하고 그 요가를 하면서 단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평가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자, 그다음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비결은요. 아무래도 건강 상태를 최대한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가도 과대, 과소, 평가 없이 최대한 나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나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내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 나만 체크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건강 상태를 진단받는 것도 아주 중요한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걸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돈을 들여야 돼? 라고도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떤 금전적인 거를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나 외에 나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대상들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많은 인력 자원들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주시고 이런 것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아무래도요, 우리가 몸 상태를 체크했으면 이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운동에서의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체중 관리일 겁니다. 체중 관리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건강한 거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체중인 거 아시나요?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거나 급격하게 쪘을 때는 이상신호로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체중에서 내가 변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특히 여기에서 좀 초점을 맞춰 보실 부분은요. 복부 지방의 감소와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우리 중장년층 선생님들의 목표가 되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자, 그런 첫 번째 체중 관리 봐주시고요. 그리고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 관리를 하면은 혈압 조절과 혈당의 안정화입니다. 중장년층 선생님들의 가장 큰 거는 이 혈당 수치, 그쵸? 당뇨라든지 뭐 이런 것들, 혈압, 고혈압도 문제지만 저혈압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평소에 이런 부분들은 그 집에서 셀프로 혈압을 재주신다든지 아니면 병원을 가실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혈압 조절을 체크를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수시로 혈압 조절 혈당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저렴하게 구비하셔서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이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신체 기능의 향상인데요. 아무래도 건강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목표는요. 유연성의 증가와 근력의 강화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요. 우리 기계도 관리를 안 해주면은 녹이 슬듯이 사람의 몸도 노화가 되면서 쓰지 않으면 퇴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기계같이 윤활유, 기름을 칠해주자는 거죠. 그 기름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유연성을 증가할 수 있는 나의 건강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근력 강화.
내가 어느 정도 지방과 근력의 양의 비율이 맞았을 때 우리의 몸은 밸런스가 맞습니다. 이 밸런스를 찾아가자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건데요. 자, 목표를 설정하셨고, 그리고 운동을 맞는 걸 찾았으면 에너지를 증가하고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삶의 질 개선에 목표를 잡는 한 방향성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 중장년층에 맞춤 운동의 유형별로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실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실게요. 첫 번째, 걷기 운동입니다. 자, 걷기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요, 관절에도 부담이 적고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만 먹으시고, 나 걷고 싶어 라고 하면 바로 나가셔도, 날씨가 좋으면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디든 내가 걷고 싶으면 걸으시면 돼요. 그게 가장 큰 메리트겠죠, 장점. 그리고 뭐 도구는 없습니다. 단, 운동을 했을 때 햇빛이 많다면 뭐 이렇게 선글라스라든지 모자라든지 복장이라든지, 그리고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면 물이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요 정도는 필요하시겠죠. 자,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심폐기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심폐활량을 늘리는데도 걷기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죠. 그리고 걸으면서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 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걷기 운동에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너무 근력 강화에만 효과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제한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우려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날씨만 좋으면 나갈 수 있잖아요. 예, 반대입니다. 비가 오면 못해요. 또 그런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체중 감량만을 위한 운동으로는 다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근력 운동인데요. 근력 같은 경우는 사실 중장년층이 되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소일 거예요. 자, 첫 번째 장점은 근육량 유지 및 증가에 효과적입니다. 내가 뭐 단시간적으로 좀 근력을 높여야 돼. 아니면 또 이제 뭐 운동선수라든지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고요. 또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또 장점과 더불어서 근력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이 증가하게 되면요, 골밀도도 자연스럽게 향상이 되면서 올라가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근력 운동이. 그래서 뭐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에는 여러 가지 많아요. 뭐 스쿼터 운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셀프로 하자면 또 놀이터나 이런 공원 같은데 거기에 보면 근력 운동 기능 강화라고 해서 막 운동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다리도 올리고 하는 뭐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헬스장을 가지 않고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또 잘못된 자세로 하게 되면은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플 수도 있고 잘못된 습관으로 그 부분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초기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헬스라든지 접해보지 않아서 근력을 많이 쓰시지 않으신 분들이 근력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PT를 받으신다든지, PT를 받지 않더라도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지도나 조언을 받아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심혈관 건강 개선 효과는 유산소 운동보다는 적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유산소 운동이 바로 또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유산소 운동은요, 심폐기능 강화와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구력, 그런 향상에도 기본적으로 탁월함을 갖고 있는 게 유산소 운동이고요. 칼로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뭐 유산소 운동은 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뭐 수영 같은 경우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운동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유산소 운동에 또 다른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라고 하면 지나치게 강도가 높을 경우에는 관절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력 유지에 제한적이기도 하고 체력이 부족한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살펴보셔서 운동을 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세 번째. 중장년층 운동의 권장 빈도와 강도입니다. 자, 선생님들, 자, 운동을 하셨을 때 아마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운동을 주 몇 회 할지, 몇 시간을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좀 내가 운동을 했을 때 운동 효과성이 있는지 요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실게요. 빈도는요. 일주일에 가장 이상적인 운동의 권장 횟수는요. 최소 3에서 5회입니다. 처음 만약에 운동을 시작하신다고 하면 주 5회, 7회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주 2, 3회는 반드시 하자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최소 2, 3회, 3에서 5회 정도 꾸준히 늘려가시는 게 좋고요. 어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했을 때는 기본 한 달의 적응 기간을 둡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하시면요. 한 달이라는 좀 시간을 여유 있게 두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뭐 일주일은 2회를 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는 3회를 해. 그 다음 주에는 4회를 해. 그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주차 한 달째 됐을 때는 4회 이상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빈도를 늘려간다. 그 다음에 하루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운동에서의 핵심은요. 바로 벼락치기가 아닙니다. 내가 스트레칭을 비록 5분, 뭐 최소 10분, 20분이 안 되더라도 운동을 하시는 것과 한 번에 몰아서 일주일에 뭐 한 번에 1시간 하는 거랑은 효과성이 많이 저하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시간은요. 보통 운동 시간을 보시면 1시간 내외이실 거예요. 어디 센터나 짧은 곳 같은 경우는 또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30분 정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해진 시간이 있더라도 내 몸의 컨디션에 맞춰서 하시는 게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정해진 시간이 예를 들면 운동이 1시간이에요. 그런데 나는 오늘 몸 컨디션이 2, 30분도 하기 힘들어. 그러면 선생님들 운동하시겠습니까? 잠깐 순간적으로 당연히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듣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라고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는 여기에서 선생님들의 몸 컨디션에 맞춰서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소에 1시간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지만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아쉬우시더라도 뭐 30분 정도만 하고 다음번에 좀 더 집중해서 해주시고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10분씩 나누어서 30분씩 채워도 됩니다. 예를 들면 나 오늘 걷기 운동 해야 되는데 아침에 시간이 10분도 안 나? 라고 하면 10분 정도 이렇게 조금 걸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오후나 아니면은 저녁 시간에 잠깐 여유가 됐어 라고 한다면 그때 또 나머지를 이어서 채워주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운동 시간은 준비 운동은 보통 5분 정도,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운동은 20분에서 40분 정도, 그 다음에 정리 운동은 5분 정도로 하는데요. 보통 제가 요가를 했을 때 이 시간 배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가를 하면 요가에서 이렇게 좀 준비 동작이 있습니다. 혈자리를 푸는 운동이 있는데요. 그게 한 5분에서 6분 내외, 10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 운동으로 해서 자세부터 해서 들어갔을 때는 40분 내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식을 취한다고 하거든요. 휴식 자세를 5분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 패턴은 사실 다 또 개인적으로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준비 운동이 조금 더 필요해 라고 하면은 5분 정도 더 추가하셔서 10분 내외 뭐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는 크게 상관없으시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강도입니다. 운동은요, 약간 다소 밋밋하고 조금 심심해 라고 하셔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중간 강도 정도가 효과적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화는 가능할 수도 있고 약간 숨이 차는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운동 자각도 RPE 같은 경우는 이제 척도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10점 만점에 제가 이제 중간 정도라고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동 강도도. 그러니까 5점에서 이제 한 7점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서 척도를 또 이렇게 좀 맞춰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을 했는데 내가 이제 조금 아파요. 통증이 느껴져요. 라고 하신다면요. 즉시, 요거는 반드시입니다. 무리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즉시 중단을 하시고 강도를 낮춰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절통이 되겠습니다. 관절에서는 완화를 위한 운동 원칙이 있는데요. 관절을 우리가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저충격 운동을 했을 때 충격이 적은 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내가 관절이 약한 사람이에요, 평소에. 그런데 막 무리하게 뭐 무릎을 돌린다든지 막 자전거를 탄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무리가 가겠죠. 연골이 닳겠죠. 그래서 통증이 있는 부위 같은 경우는요. 근육을 강화를 하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힘을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관절통을 완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근력 운동을 하셔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관절통 운동에서도 보완되는 요소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근력 강화 운동에도 조금 초점을 맞춰 주셔서 보완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운동 전후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하기입니다. 특히 실내랑 실외, 기온차가 많이 컸을 때 피부에서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충격 같은 게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특히 지금같이 날씨가 굉장히 좀 덥거나 또는 춥거나 이런 날씨에는 굉장히 우리 몸의 신체 리듬이나 그런 것들이 민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철저한 목풀기라든지 준비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준비 운동을 안 하고 각 근육들을 풀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심장에 무리가 가면 그게 바로 심장으로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수영을 했을 때도 준비 운동을 안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몸도 혈액순환이 되면서 좀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막 수영도 하고 바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심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의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절통에 좋은 추천 운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수중 운동이 당연히 있죠. 뭐 수영같이 부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필라테스도요. 요새는 기구 필라테스를 쓰기 때문에 또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즐겨하고 계속하고 있는 요가도 저는 추천해 드리는데요. 유연성을 높일 수 있고 관절 가동 범위도 넓힐 수 있지만 저는 또 무엇보다 좋은 게 바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게 요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정적인 자전거인데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하체 근력을 강화한다. 그래서 헬스장이든 아니면 집에서도 자전거 달리기 머신 있잖아요, 기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탄성 밴드 운동입니다. 탄성이 있는 라텍스 소재의 관절에 부담이 없는 그 밴드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향상시키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의할 거는요. 만약에 내가 통증이 심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 운동은 즉시 중단하면서 좀 쉬고 의사와 상담을 해준다. 그리고 통증이 가라앉았으면 바로 운동을 시작한다? 아니다. 좀 나의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간다. 자, 그 다음 골다공증에 맞는 맞춤 운동 추천은요. 체중 부하 운동의 중요성인데요. 아무래도 하복부 쪽으로 운동을 했을 때 그 타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부하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체중을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을 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었을 때는요, 골밀도가 증가하면서 유지될 수 있는 효과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동에서도 내 몸이 반응하고 효과성이 있으면 좋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인바지 체크를 했는데 골밀도가 갑자기 너무 감소했어 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과도한 충격을 주는 운동을 피하면서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본인의 골밀도 수치를 아까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확인해 주시고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그에 맞춰서 선택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추천 운동 방법이 있는데 우선 골다공증에는 걷기 운동이 좋습니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체중 부하 운동이 되겠고요.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거 사실 이제 무릎 관절이 너무 아프신 분들은 올라가시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조금씩 너무 이렇게 경사가 지지 않는 계단 정도는 이제 올라가신다면 하체 근력과 골밀도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저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인데요. 팔, 다리 등의 근육을 강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은 무게를 올려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이나 특히 이제 중장년층 선생님들이 헬스장을 가신다고 거기서 올려주시는 대로 이걸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무리 가시고 허리라든지 다른 뇌가 약한 부분들이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강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균형 운동입니다. 우리가 균형이라는 거는 밸런스가 되고요. 그 밸런스가 맞았을 때 어디 발을 헛디는다든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운동했을 때는 칼슘과 비타민 D가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햇빛을 쐬시면서 D 합성을 높인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심했을 때는 너무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들은 피해 주시고 골절의 위험이 있었을 때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부 비만도 이제 넘어가실 텐데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부 같은 경우는요.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요. 심혈관 질환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부 비만을 제2의 당뇨병이라고 하죠. 그만큼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 요소가 되는 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뱃살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분들의 대사증후군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유산소 운동을 좀 빠르게 걸으면서 아니면 수영을 좋아하신다면 하시면서 최소 3회에서 5회 정도 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코어. 우리 이제 배, 복식호흡 했을 때 코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 같이 플랭크, 브릿지, 크런치 등 주 2회를 실시해주고 만약에 힘들다, 복식호흡이죠.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었을 때는 들어 마신 숨의 최소 1.5배에서 2배 정도 될 수 있게 또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복합 운동,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초보자는 전문가의 지도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주의사항은요. 복부 지방 감소는 특정 부분만 감량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내가 운동법과 식이 조절을 병행해야지 효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셨을 때는 사실 음식도 중요하지만 드시는 약도 있다고 하면은 그거랑 맞춰서 음식도 조절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와 상담을 하시면서 강도를 조절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실전 팁인데요. 하루에 이제 10분씩 3번 나누어서 여기서도 운동하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효과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이어져서 30분 해주시면 제일 최고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우린 짬짬이라도 움직여야 되겠죠? 그랬을 때는 뭐 혈당 조정과 복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도 내가 운동을 습관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걸어 다닐 때도 집 안에서 까치발로 다닌다든지 지압 슬리퍼를 신는다든지 호흡을 한다든지 힘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습관을 잡아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는 또 의자 스트레칭도 조금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의자가 미끄러지실 수 있어서 안전사고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실습을 해보면 좋은데 간단하게라도 이제 선생님들 같이 해보실게요. 목 스트레칭은 사실 이제 의자에 지금 저도 이렇게 앉았잖아요. 앉으셔서 한 손으로 반대쪽 머리를 잡고 이렇게 저는 이제 목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당기고 선생님들도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거 조금만 해도 지금 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목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목을 좀 길게 빼고 이렇게 좀 돌려주거든요. 이렇게 선생님들도 지금 같이 해보실게요. 3번 돌리고 또 반대로 아까 저는 이제 오른쪽으로 돌려서 왼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나셔서 또 뒤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풀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또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시고 해주시면 생각보다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서 평소에도 조금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체 같은 경우는 비트실 때는 요가 자세도 있는데요. 이제 한쪽 무릎을 잡고 상체를 천천히 이렇게 비트는 동작이거든요. 실제로 요가했을 때도 하는데 이렇게 그리고 시선은 돌리셨을 때 내가 돌린 어깨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이쪽이 아니고요. 내가 돌린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반대쪽도 한 손으로 내가 이제 오른쪽을 돌릴 거다. 이제 왼쪽을 볼 거다.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고 손은 여기 무릎에 짚고 방향 이렇게 숨 들이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 반복해 주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시원하실 겁니다. 그쵸? 조금 하셨는데도 굉장히 시원하시죠? 저는 지금 바로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허리가 좀 많이 아파 아니면 디스크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너무 이렇게 비트는 동작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햄스트링 스트레치는요. 요거는 지금 제가 실습으로는 못 해보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자를 이제 잡으시고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상체를 기울이고 허벅지 뒤쪽을 스트레칭 해준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리를 쭉 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자에 이제 끝을 잡고 앉으셔서 이렇게 좀 펴주신다면 요 뒤쪽에 이제 좀 많이 당기실 거예요. 이거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TV를 보시거나 이렇게 동작들을 해주시면 굉장히 이렇게 몸이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폼 롤러 사용하기인데요. 저는 이 폼롤러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집에 폼롤러들 하나 갖고 계시죠? 아니면 안 갖고 계시다면 다이소, 다땡땡 가시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도 있잖아요. 인터넷에서도. 이 폼롤러는 가벼우면서도 이렇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폼롤러가 좀 재미가 없으시거나 그러시면 영상을 보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폼롤러 같은 경우는 무릎을 높이 들어서 복부랑 같이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음악 감상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날씨나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실천하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5분에서 10분 그리고 2, 30분까지 꾸준히 늘리시면서 지구력을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폼롤러도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운동 루틴은 제가 항상 하면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제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주 7일가 있죠. 일주일에 7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월요일에는 내가 걷기 운동을 예를 들면 하고 싶어. 그러면은 걷기를 30분. 걷기를 많이 했다면 의자 스트레칭은 10분. 또 근데 화요일은 폼롤러 위주로 할 거야. 그러면은 폼롤러 15분, 근력 15분. 이런 식으로 여기 계획서는 저희가 예시로 나왔으니까 선생님들 여기서 중요하신 거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너무 무리해서 하면은 내가 좌절감이나 안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내가 성취감을 맛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은 왜 운동 기록을 하냐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사실 운동은요.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성과 측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시나요? 왜 운동선수들이 매일 기록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매일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요. 내가 그거를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는 거를 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거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간단한 노트라든지 요새는 또 스마트 앱이라든지 기록표도 많이 활용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매일 운동한 종류와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동 중에서 느꼈던 점이라든지 내가 신체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나 오늘 운동을 했는데 갑자기 몸이 가뿐해졌어. 아니면 두통이 없어졌어. 아니면 목 통증이 있었는데 목 통증이 없어졌어. 라고 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해줬을 때 내가 나중에 이 운동을 했을 때 효과성이 있었어. 라는 게 검증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우리가 검증이 됐을 때는 그게 더 확실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의 키워드로 잡고 가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간하고 월간의 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하는 건데요. 자, 운동을 했을 때는 처음에 이게 주 단위로 할 건지 아니면은 내가 월 단위로 할 건지에 따라서 목표 설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한다면 여유 있게 보실 수 있고요. 내가 조금 더 빠르게 효과성을 보여야 된다고 하면은 그 기록했을 때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검토하고 루틴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족과 운동 목표를 공유하면서 격려하고 오래 지속하는 것, 작은 성취에도 자신을 칭찬하고 보상하는 의미 있는 시간 갖기를 찾는 것, 이런 것들도 운동을 기록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다양한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나만의 운동 루틴을 만든다는 거 사실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나만의 시그니처가 되는 운동을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한 운동들의 좀 종류를 알아봤으니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 뭐였죠? 내 몸 상태를 체크한다. 그래서 현재 내 몸이 운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운동에 맞춰서 기존에 내가 운동을 많이 했다면 그 운동에서 이어나갈 건지 아니면 변화된 운동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나는 운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못하겠어. 아파. 라고 한다면 일단 치료라든지 내 몸 상태를 여유 있게 좀 돌보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몸에 대한 내가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건강관리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앞서서 실천하시는 본보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강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